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커피 재배지로 고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만 11조 원대를 감안하면 6차 산업으로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구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3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 경선 결선까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복보다 빨리 자라는 전복 종자가 개발됐습니다. 킹전복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종자 개발로 전복 산업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20여 년간 벚나무를 직접 심고 가꾼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성으로 지금은 6km에 이르는 전국적인 꽃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온 국민이 즐겨 찾는 커피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고흥에서 국내산 커피를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춘 대형 하우스 안에 자스민향 그윽한 순백의 커피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줄기에는 8개월 전에 꽃이 피었다 진 자리에 빨간색 커피콩이 알알이 맺혔습니다. 갓 수확한 커피 체리의 과육을 벗겨내고 발효 건조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열대작물인 커피는 현재 국내에서는 이처럼 시설 재배만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흥 지역은 지난 2011년에 시험 재배에 성공한 이후 상업적으로 첫 재배를 시작해 지금은 전국 재배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커피 재배 지역입니다.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한 10년씩 공부한 사람들 한 반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응대를 하다 보니까 커피라는 지식을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또 보여주게 되면 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결국 그게 또 수익으로 창출되고. 하지만 브라질, 베트남 같은 주산지와의 차별화가 커피 산업 성패의 관건입니다. 때문에 고흥에서는 고급 품종을 재배해 최고의 신선도를 보유한 커피를 생산한다는 데서 경쟁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과 가공의 1, 2차 산업에다 체험과 교육, 관광까지 접목한 3차 산업을 더한 6차 산업에 적합한 작물로 선정해 향토 산업 공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수익 창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6차 산업화 하기 위해서 이 향토 산업을 육성해 나가자. 그래서 나중에 향토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11조 원대. 국민 1인당 연간 500잔 이상을 마신다는 커피가 이미 주식을 압도하는 기호식품이 된 가운데 고흥 커피가 국내산 로컬 커피로 성공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사 경선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명의 경선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결선 투표 때까지는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전남지사 경선 후보 3명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등 예비 후보 3명이 모두 경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선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 투표 50%를 반영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명의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판세가 백중지세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지금 1위가 결선에서 1위 한다는 보장이 없죠. 장만채 예비 후보가 전남 동부권, 김영록, 신정훈 예비 후보가 전남 서부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지역별 지지율이 최종 후보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민중당 이성수 예비 후보는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도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고 전 총장은 또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역교육의 중요성과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감 선거는 고석규 전 총장과 오인성 전 나주교육장,
장서궁 전 전교조위원장 등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에서 합동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여순 항쟁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후 7시 이순신 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희생자를 추모한 뒤 내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중당 이성수 도지사 후보는 성명서에서 4.3 항쟁의 연장선 위에 있는 여순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다며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공식 기구가 출범합니다. 여수시는 가칭 여순 사건 명예회복사업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유가족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공식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제정된 여순 사건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문화제 등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상품권 출시 기념식을 갖고 관내 농협과 축협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품권 판매에 들어갔다며 구매자들은 지역 내 5천여 곳의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상품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된 상포지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의회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또 검찰은 상포지구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민단체도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한 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없이 기존의 전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는 전복 종자가 개발됐습니다. 국내 토종 참전복의 우수혈통만 육성해 만든 킹전복을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똑같이 36개월을 길러낸 전복입니다. 겉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한 종이 30g 더 큽니다. 전복이 30g 더 커지려면 6개월이 필요한데 기존 전복보다 성장 속도가 30%가 빠른 새로운 참전복 종자가 개발됐습니다.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를 1:1 교배를 통해서 하나의 패밀리를 만드는 게 좀 저희들 육종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빨리 자라는 속성장 전복 연구를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국내산 토종 참전복 가운데 빨리 자라나는 개체만 선발해 꾸준히 전복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유전자 조작 없이 전통 육종 선발 방식으로 1세대에 3, 4년씩 모두 5세대의 속성 전복을 연구했고 킹 전복으로 이름 붙여 양식 현장에 투입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품종이 좋다는 걸 인식을 하고 우리 어가에서 금년에 수많은 어가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빨리 자라는 만큼 생산비가 절감되는 킹 전복은 오는 2023년 국내 전체 전복 양식 현장에서 보급됩니다. 원가를 갖다가 전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고수온에 강한 우량 전복 종자 개발도 현재 50% 수준까지 진행돼 높은 폐사율과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 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지역본부는 이어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국회 농성 집회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와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오늘 아름다운 선거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는 이에 따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여수시 학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와 레미콘 운전자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이 정지 신호를 무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 벚꽃이 활짝 펴 그야말로 봄의 절정을 만끽하게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벚나무를 20년간 심고 가꿔 명품 꽃길로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사한 봄볕 속 바람을 맞은 꽃잎들이 눈처럼 흩어져 내립니다. 941그루 벚나무들이 6km 끝없는 꽃터널의 장관을 이룬 순천시 서면 동산리. 마을을 가르는 하천 풍광과 어우러져 가장 각광받는 꽃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학생들 표현이 꽃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이 지역에서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놀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꽃길의 내력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20년 전인 1998년 4월 주민 200여 명이 마을을 가꾸자며 의기투합해 2,400여만 원의 자금에다 일손까지 모았습니다. 이후 각계의 지원이 답지하고 구간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무를 키우고 꽃길을 다듬어온 주체는 항상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힘든 일을 해왔다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어떨 때 조용히 집에서 생각해보면 참 눈물도 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최근 관리가 시 당국으로 이관됐지만 마을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이곳에서 열릴 20년 기념 축제 자리에서는 자치회가 주관해 조성 초기 힘을 모았던 주민 225명 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지난 2015년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과 관련한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개발업자에게 전송하고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개발업자에게 요구한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단체들이 여수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미투 화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수 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오늘 집회에서 여수의 유명 문화예술계 인사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확인된 수만 7명이 넘는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조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례를 발언하는 미투 화요 집회는 지난달부터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저녁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포스코 리튬 공장을 황금산단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4월 확대간부 회의 자리에서 광양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포스코에서 추진 중인 리튬 공장을 황금산업단지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금속가공 열처리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청년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일자리와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순으로 모두 50점이 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주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도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실태조사 용역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청년이 느끼는 삶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좋은 직장 분위기와 빠른 퇴근이라는 응답이 57.7%로 나타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자세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